한국 오폴덤 정복기. 안녕하세요. 첫끼 인사드립니다. 제가 쉬는 동안 지인분들,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토론도 많이 하고 만나서 요즘 한국 오폴덤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했습니다. 그 바뀐 트렌드에 대해서 짧게나마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첫째로 실력이 늘은 방수 핸디들입니다. 예전에 한국 오프 홀덤에는 이 방수분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 드는 생각이 이 방수분들이 실력이 많이 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했거늘 이 방수분들도 많은 경험을 토대로 실력이 부쩍 많이 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껑이 열리면 예전보다 더 좋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방수 핸디들의 뚜껑은 거의 첫 바인이 잘리면 많이 열리고 이기고 있다가 다시 내려가면 거기서 또 뚜껑이 열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도박은 이 심리적인 안정감에서 자신의 플레이를 묵묵히 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그 심리적 안정감이 무너지는 순간 이성도 같이 무너져 내립니다. 실력이 늘은 방수 핸디들을 상대할 때는 누군가 뚜껑을 열어놓는 걸 기다렸다가 뚜껑이 열렸을 때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좀 많이 타이트해졌습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웹툰 등 테이블에 앉아서 시간을 때울 컨텐츠가 많이 생겨나면서 이 테이블에서 핸디들이 핸드폰을 보면서 게임을 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홀덤 자체가 너무 재미있어서 다들 테이블에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다들 레저보다는 수익을 우선시하면서 극도로 타이트해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주식 시장도 안 좋고 코인 시장도 폭락을 하면서 그 영향이 홀덤 쪽에도 미치고 있는 듯 합니다. 주식이 오르고 코인도 고공행진할 때는 홀덤 테이블에서 주식과 코인 하는 사람들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주식과 코인으로 크게 손실을 보고 있어서 예전처럼 레저로 홀덤을 치는 경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타이트해지고 파참료를 줄이다 보니 지루함을 여러 컨텐츠로 대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사람들 상대로 저 또한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을 공략하려면 어쩌다 한번 참여하는 그때를 노려서 들어가야 되는데 내 핸드가 강력하지 않은 이상 쉽게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냐? 이 타이트한 플레이를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기다리고 기다리다 받은 에어라인이나 킹파켓을 쉽게 폴드를 못합니다. 이 잦은 파참료로 운영을 통해서 차근차근 칩을 올리는 핸디들은 에어라인이나 킹파켓이 들어와도 레이즈를 맞으면 쉽게 폴드를 합니다. 하지만 타이트한 분들은 기다리다가 오랜만에 들어온 카드를 쉽게 폴드 못하고 넘어갔을 때 한 번에 모든 칩을 다 내주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상대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프리플랍부터 3벳을 하지 말고 콜로 따라 들어가서 플랍을 보고 플랍의 도움을 받았을 때 크게 레이즈를 하면 도망가지 못하고 크게 딸려 들어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블러핑의 빈도가 좀 줄고 히어로 콜이 줄었습니다. 핸디들이 타이트해져서 그런 영향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확실히 블러핑 빈도가 줄고 히어로 콜이 줄었습니다. 특히나 히어로 콜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핸디들이 레이즈를 맞으면 상대의 카드를 어느 하나 특정을 하고 믿어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못 믿고 콜을 주기보다는 내가 넘길 아우츠가 있어서 콜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턴 레이즈를 적극 활용해야 되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레이즈보다는 세컨을 막고 있다던가 뭐 탑페어의 키커가 애매할 때 이 탑페어를 폴드 시키고 비전 드로우 카드를 콜을 받을 수 있도록 턴 레이즈를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비전 드로우 카드를 가진 핸디가 콜을 받아서 메이드를 완성시키지 못했을 때 이 쇼다운까지 가서 또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카드를 리딩 안하고 자신의 카드만 보고 플레이하는 핸디가 이 얼떨결에 히어로 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지금은 다들 실력들이 어느정도 선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말도 안되는 콜이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블러핑 같은데 라고 리딩을 해도 무리하지 않고 폴드하는 경우도 많고, 뭐 에이스 하이로 히어로 콜을 주는 핸디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네 번째로 림프가 많아졌습니다. 이것도 이 타이트한 핸디가 많아진 영향이 크기는 합니다. 예전에는 극도의 코딱지들만 림프를 많이 타고 일반 핸디들은 뭐 서적이나 강의 영상에서도 림프는 좋지 않은 플레이라고 해서 많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레귤러들도 같이 림프를 타면서 플레이 스타일이 좀 바뀌었습니다. 타이트한 핸디들이 림프를 타는데 혼자만 배팅하고 3벳 맞고 이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레귤러들도 덩달아 같이 림프를 타고 자신의 핸드를 숨긴 채 블러핑과 배팅 기술로 팟을 가져오는 방법을 많이 구사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림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주도권도 당연 중요하지만 림프가 많은 상황에서는 홀로 배팅을 주도할 필요가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림프 팟에서의 전략은 에어라인 킹파켓보다는 넛을 만들 수 있는 카드나 7, 8 수딕과 같은 커넥팅 카드를 사용해서 메이드를 만들러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림프 팟은 핸디들 참여가 많기 때문에 배당도 좋고 플랍 배팅도 사이즈가 작아서 메이드를 만들기 좋습니다. 메이드를 못 만들어도 사용한 칩이 적어서 리스크도 없고, 메이드를 만들었을 때 탑페어나 투페어 상대로 밸류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쉬면서 이 림프 팟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 또한 한국 오프홀덤에서는 림프는 정말 안 좋은 플레이 중에 하나라고 여겨왔지만, 지금 바뀐 트렌드로는 림프를 종종 섞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론입니다. 다섯 번째로 관계자들의 게임 참여가 많아졌습니다. 예전보다 한국 홀덤 인구가 많이 늘어났지만 그만큼 홀덤 펍이나 토너먼트 등 가게도 많이 생기면서 오프 홀덤 인구는 좀 줄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 좋고 주식시장, 코인시장의 폭락도 영향을 끼쳤고, 이 오래된 핸디들의 자금이 마르고 신규 핸디들은 펍이나 토너 쪽으로 빠지고 하다 보니 핸디들이 말랐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 보니 폴을 맞추기 위해서 관계자들이 게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관계자들이 게임을 치게 되면 일단 레이크 때문에 잠벳이 많습니다. 잠벳으로 팟을 키우고 핸디들 간에 서로 엮여서 큰 팟이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인데, 너무 뻔한 속내가 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자가 게임을 치는 거는 당구장 사장님과 죽방을 치는 거와 같습니다. 당구장 사장님은 어차피 저도 시간당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리스크 없이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0에서 300 지는 거와 관계자가 200에서 300 지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이 부분을 공략해야 되는데, 관계자라고 무조건 안 좋다가 아니라 레이크를 안고 게임을 치기 때문에 플레이가 루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오프홀덤에서는 이 관계자들이 제일 좋은 방수입니다. 관계자 맛집이라고 레귤러들은 오히려 이런 가게를 더 선호합니다. 지금까지 현재 한국 오프홀덤에서 바뀐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파도즈나 아우츠 등 홀덤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런 외적인 요소도 파악을 해서 나의 승률에 단 1%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도 휴식을 끝내고 오늘부터 다시 홀덤을 치러 갑니다. 휴식 기간 동안 벌이가 없을 뻔 했는데 제 지인과 구독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어느 정도 벌이는 생겼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게임이 안 되면 휴식을 취하고 심심수양을 하다 보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나를 돌아보면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척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